누구나 어디 가서 5분 정도는 아는 척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 방송, 쓸모는 없지만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가 가득 찬 방송, 카메거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동차 팀 3인방이 모두 모였는데요. 조하영 기자, 김승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승교 기자는 오늘 카메거진 처음 출연하는데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떨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발판이 돼야죠. 여기서 붙박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하영 기자는 두 번째 출연인데 좀 어떤 각오로 나왔습니까? 네, 오늘도 저희 팀의 최고 미인 기자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사명감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준비했는데 전기차 시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전기차 시대가 언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테슬라?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내놨을 때? 맞아. 중국이 좀 전기차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나 코나를 출시했던 시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전기차가 그동안 나왔던 모델은 저는 그냥 스테레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토타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오려면은 글로벌하게 자동차를 정말 많이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전기차를 쏟아내기 시작해야 그때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테슬라 같은 신흥 자동차 회사들이 좀 몇 대 만들 수는 있지만 야 이거 생산 제대로 하겠어? 라는 의문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까지 현대차도 코나 일렉트릭 내놓긴 했는데 적자예요. 손해보면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려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전기차 하면 어떤 전기차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테슬라의 모델 S. 고가죠? 네. 좋은 차 좋아합니다. 좋은 차 좋아해요. 예, 고양 기자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타본 게 볼트여서 볼트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신호탄은 이번에 폭스바겐이 내놓는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ID3가 나오면 진짜 이게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가격이 고작 3,900만 원. 그렇게나. 이 정도면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게 플랫폼만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그냥 협력업체라도 디자인만 예쁘게 해갖고 위에다 얹으면 팔 수 있다는 건데 이 계획이 2021년에는 전용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2028년까지 100종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025년까지는 막 중국이나 이런 데도 해가지고 1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다가 이거를 막 완전히 차를 깔아버렸어요.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건 폭스바겐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eGMP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N이라는 자동차를 2020년부터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도 eTNGA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막 쏟아낼 건데 그런 폭스바겐이 11월 달부터 전기차를 쏟아내고 이듬해에 현대차랑 토요타가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여줬냐? 포니를 보여줬습니다. 이쁘더라고요. 이쁩니다. 이쁘더라고요. 1974년에 나왔던 포니가 이번에 45년째가 됐다는데 45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포니의 어떤 헤리티지를 담은 전기차의 어떤 모델을 보여줬는데 뭔가 이렇게 레고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컨셉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 헤리티지를 담으면서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를 내세우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서 전기차가 항상 배터리 전기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소전기차 하면은 또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토요타도 있고. 근데 수소전기차를 그럼 왜 동양에 있는 그런 회사들만 하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어 왔는데 이번에 BMW가 아이하이드로젠 넥스트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2025년에는 X5 기반의 연료인지를 내놓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우디도 하고 다임러도 하고 BMW도 한다 그래갖고 전기차 시대는 전기차만 열어가는 게 아니고 수전기차도 이제 같이 이거를 뛰어드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용차, 트럭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차도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앞두는 모터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카메거진의 뉴페이스이자 고정을 꿈꾸고 있는 김승규 기자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BMW 또 고급차. 제가 BMW 시설 공장에 한번 다녔습니다. 제가 고급차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BMW가 인식 제고를 한번 해보겠다. BMW 하면 최근에 어떤 거 떠오르세요? 불자동차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수입차들에 대해서 약간 좀 배관시하는 게 있는 게 저는 자동차라는 산업이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와 일자리. 그래갖고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뭔가 돈을 줘가면서 차를 사라 그래야지 맨날 우리 차만 팔고 자기 돈은 다 배당해서 받아가고 저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BMW가 우리나라에서 인식 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물류센터 그리고 문화센터까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설 투어에 나섰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이나 미국도 아니고 이 좁은 한국에서 그것도 외국계 기업이 이 드라이빙 센터를 왜 만들었냐고. 뭐 1초 만에 대답을 했죠. 뭐 이마트 가서 만두 사더라도 먹어보고 사는 세상인데 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 자동차 수입사가 한국에 시설 투자에만 3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BMW의 부품물류센터를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이곳은 부지만 축구장 면적의 30배, 아파트 6층 높이에 달하는 첨단 물류센터입니다. 부품물류센터의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부품 보유 능력과 보급률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부품을 확보한 뒤 필요한 부품을 빠르게 공급해준다면 그만큼 고객들의 AS 서비스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BMW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는데 최근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70% 이상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6천 종의 부품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95.1%의 직보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전달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부품을 제대로 활용해 자동차를 수리하는 시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설립된 바바리안 모터스 송도 컴플렉스는 BMW 그룹이 딜러사에 직접 투자를 한 최초의 통합센터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서비스 문화 공간인데요. 차주들은 이곳에서 차량의 입고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뿐 아니라 BMW 본사에서 인증한 최고 기술자들에게 직접 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와 화재 사건으로 추락했던 BMW가 한국에서 이어온 꾸준한 투자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에 수입차 얘기했으니까 국산차 얘기도 하나 해보시죠. 조하영 기자는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국산차를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형 SUV를 좋아합니다. 오, 대형 SUV 많이 팔리죠 요새. 네, 대형 SUV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팰리세이드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팰리세이드의 도전장을 내민 모하비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모하비 대형 SUV의 사골. 네, 예. 이번에 사골차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확 바뀐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출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산 원조 대형 SUV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 모하비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팰리세이드와의 차별점으로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주행 성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심형 SUV 팰리세이드와는 다르게 오프로드 SUV라는 거죠. 국산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또 프레임 바디를 베이스로 해서 오프로드 성능을 훨씬 더 강화시켰고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강화된 그런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하비의 페이스리프트는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2008년 처음 출시한 이후 한 번도 풀체인지된 적이 없어서 사골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디자인만큼은 내외관 모두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전면은 호랑이 코로 불리던 라디에이터 그릴이 호랑이 얼굴, 타이거 페이스로 확장됐습니다. 가운데 그릴이 양쪽의 헤드램프와 길게 이어진 모습인데요. 헤드램프와 후면부 리어램프는 사각형 모양의 램프를 수직 형태로 배열한 버티컬 큐브를 적용했습니다. 또 리어램프가 길게 이어지고 가운데 모하비라 쓴 엠블럼이 위치합니다. 실내 공간은 유행의 뒤처진 모습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로형 와이드 레이아웃으로 넓은 공간을 강조했고 질감을 살린 우드 그레인과 나파 가죽 시트 등으로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모하비 하면 어딘가 모르게 중후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고객층이 50대 위주였는데요. 기아차는 이제 모하비 고객층을 40대까지 낮추려고 하는데요.
레저 활동을 즐기는 액티브한 X세대로 타겟층을 정의했습니다. 모하비는 레저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놀러 다니는 아빠의 차라는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을 태우고 다니는 아빠차 팰리세이드랑은 정체성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모하비의 연간 판매 목표량은 2만 대인데요. 출시일 당시 사전 계약 대수는 7,000대를 넘으며 초반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마니아층을 넘어서서 모하비가 조금 더 젊은 아빠들의 취향도 저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하비가 정말 튼튼하고 강력한 차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봤을 때 팰리세이드하고 모하비는 사실 비교할 차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하비 같이 이렇게 거친 느낌의 차는 요새 또 픽업 트럭 시장이 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프레임을 가지고 좀 픽업 트럭이나 이게 오프로드 많이 가야 되는 이런 차로도 변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모하비의 변신이 정말 그 기아차, 동생이 현대차라는 형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텔로라이드도 한국에 또 출시를 해갖고 대형 SUV의 어떤 선택지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승규 기자, 마지막 코너, 마지막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BMW 미니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BMW 미니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세요? 좀 귀엽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좀 사치스러운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작은 차가 엔진도 좀 큰 것 같고 비싸 또. 그래갖고 저는 미니를 타는 사람 보면 뭔가 좀 허영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차,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미니가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네, 그 환갑잔치의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메리 퀀트의 미니스커트와 폴 스미스의 형형색색의 색감. 두 명의 디자이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BMW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시겠다고요? 미니는 1959년 제2차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형차입니다. 이름을 미니어처에서 따왔을 정도로 작지만 연비가 좋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출시와 동시에 뜨거운 인기를 얻었는데요. 특히 영국을 빛낸 당대의 아티스트들에게 문화의 아이콘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폴 맥카트니나 폴 스미스나 메리 칸트와 같은 당대의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니 자체가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들한테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드림카로 꼽히는 미니가 올해로 탄생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니는 1994년 BMW에 인수된 이후 첨단 기술과 감성 요소를 접목했는데요. 2005년 한국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여성들의 애정어린 인기를 얻으며 판매량을 늘려왔습니다. 2005년 판매된 미니는 760여 대, 10년 만인 2015년 판매량은 7,500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10,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츠와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1만 대 클럽에 입성하는 최초의 소형차 브랜드가 될 미니. 리빙과 패션 등 도시명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미니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저 미니의 귀엽고 좀 예쁜 디자인이 좀 저랑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1만 대 클럽을 달성하는데 제가 한번 일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모델로 써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오늘 카매거진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전기차 시대와 BMW의 어떤 국내 투자, 그리고 이제 뭐 미니, 모하비까지 다뤄봤습니다. 어딜 가서든 5분 정도는 아는 척할 수 있는 방송, 쓸모는 없지만 재밌는 자동차 정보가 가득한 카매거진.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